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탐정 박탐정입니다. 자, 오늘 HLB 한번 같이 볼 건데요. HLB가 7영업일째 하락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지키고 벌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종목을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될지 목표가도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위해서 단기 급등주도 준비해 왔으니까 이 종목도 받아가셔서 단기간 내에 쏠쏠한 수익들 얻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단기 급등주로서 라파스라는 종목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정말 저도 놀랄 정도의 미친 듯한 상승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158.41%라는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도 안 나갔고요. 현재도 홀딩 중입니다. 저희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지난번에 찍어드렸던 펩트론 영상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확인도 가능하니까 의심이 된다 혹은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좀 증거 있는 것들만 말씀을 드리니까 좀 믿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이렇게 매일같이 좀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들 좀 찾아서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는 박 대표 힘내라는 의미에서 댓글에 응원 한마디씩 달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응원을 여러분들 길게 적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바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그냥 댓글 한 글자로 통일하겠습니다. 댓글에 힘이라고 한 글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HAB에 대한 내용들 바로 한번 말씀해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HAB 현재 투심이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좋은 소식이냐? 자, 지난 7월 12일 날 내분비 학회지에 굉장히 괜찮은 내용의 임상 연구가 실렸어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총 1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리보세라닙을 복용한 다음에 수술을 좀 진행을 했어요. 자, 요 분들이 어떠한 분들이냐면 이제 국소진행성 갑상선암이라고 DTC라고 하거든요. 요 분들에 대한 이제 수술전 보조요법으로서 임상을 좀 진행을 한 거였는데 여기서 질병 통제율 100%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뭔가 되게 복잡한 내용 같죠? 제가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다른 기관으로 암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갑상선 암 환자를 대상으로 총 13명이라 말씀드렸죠. 이 수술 전에 리보세라닙을 복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받았더니 암이 30% 이상 감소한 환자분들은 약 7명 가까이 됐었고, 암이 줄었거나 혹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이걸 이제 질병 통제율이라고 해요. 이거는 100%예요. 다시 말해서 이 13명 모두한테 뭐 암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이 상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임상이 어떠한 의의를 좀 보여주냐면 리보세라닙을 투여한 후에 효과적으로 암 조직의 크기를 줄이거나 이제 좀 커지는 걸 막아서 좀 성공적으로 절제 수술, 그러니까 수술을 좀 성공시킬 만한 확률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다 볼 수 있고, 수술 끝난 후에도 환자한테서 이 잔여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는 비율, 요거를 이제 완전 절제율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84.6%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13명 중에서 11명, 11명한테 잔여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국소진행성 갑상선암 이 환자분들한테 좀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수술 전부터 보조요법으로서 리보세라닙을 복용하면은 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입증을 한 거죠. 자,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에 CB를 추가적으로 조달하면서 이 CB에 대한 부담감이 주가에 반영되기도 했어요. 자, 이것 때문에도 반등이 못 나온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이 CB 물량들은 1년 후에나 좀 오버행 리스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주가를 눌러버린다 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것, 바로 리보세라닙과 캄릴리주맙에 대한 병용요법, 이거에 대한 FDA 재승인을 위한 재심사서 제출, 이게 조금 늦어진다 라고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 HLB 측에 의하면은 뭐 최근에 이르면 10월 달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HLB 측에서 뭐라 말했죠? 늦어도 9월에서 10월이다. 빠르면 8월 달도 가능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사실상 지금 기준으로 지금 이제 7월 16일이니까 8월 달에 제출하면은 그리 늦은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미 이때 투심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무너진 투심은 지금 쉽게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순매도를 이어오고 있고요. 이거를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좀 안 보이실 테니까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면 잘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7월 8일부터 7월 26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들 지속적으로 순매도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이 이 기간 동안 전부 다
팔아치웠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고 팔고 했지만 이 판 양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두 다 개인이 받아냈죠. 그런데 또 이제 7월 11일부터 보시면 개인들도 이제 팔자로 좀 돌아서고 있어요. 자, 그만큼 현재 투심이 많이 악화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투심이 악화가 된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이 재심사 제출 기한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조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FDA의 재심사 요거에 대한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의약품 허가 프로세스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냐면 일단 의약품 허가 신청 후에 문제가 발견이 됐을 때는 전달되는 문서가 있어요. 그걸 바로 CR 레터, 줄여서 CRL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KB와 항서제약 CRL을 받은 상태였죠. 자, 그리고 이 CRL이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이 CRL이 이제 지적사항이 해결이 되면은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로 구분이 됩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되면은 재신청 후에 2개월 이내로 재승인이 떨어지는 거고, 클래스 2면 6개월 이내로 승인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CRL 수령 후에 재심사 청구까지 약 평균적으로 30일에서 길어야 90일 정도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HAB는 사실상 이 평균치보다 조금 걸리고 있는 거죠. 주로 30일 걸리는데 좀 여기에 가깝죠. 현재 조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심사서를 접수한 다음에는 무조건 30일 이내로 이 FDA 측에서 신청자한테 확인 편지를 발송합니다. 그 확인 편지가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 재제출에 대해서 분류를 어떻게 했는지, 방금 말씀드렸던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요거를 분류하는 내용, 그리고 심사 목표 날짜를 명시한 확인 문서를 발송을 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재심사서를 제출한 다음에 30일 이내로 이 클래스가 분류가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아직까지 이 재심사서 제출을 안 했으니까 분류조차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 프로세스를 한번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프로세스에 의해서 클래스 1이 될지 클래스 2가 될지 좀 가닥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저희 소통방에 이렇게 원문을 한번 올려드렸어요.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양도 많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딱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규정인데 좀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미국의 자회사 HAB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의 대표 정세호 대표 또한 이 클래스 2의 검토 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FDA의 제어가 검토가 2개월 이내가 아니라 6개월 이내가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심사 후 최대 6개월이 걸릴 가능성, 즉 클래스 2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HAB 측에서 이번 재심사 시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임상 3상에서 14개월치 추적 결과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게 이 항서제약 측의 퍼실리티 이슈였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후속 평가 및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 2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조항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클래스 1의 8번째 조항.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전 신청서에 제출했던 데이터 요거에 대해서 사소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제출하죠. 그리고 그 데이터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는 환자 전체 생존 기간의 평균값이 22.1개월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23.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보고된 간암 환자 치료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이에요. 당연히 회사로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에 치기도 하고 이를 제출을 하면은 승인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게 되겠죠. 자, 다만 이제 앞서 제출했던 내용들과 달라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들에 대한 재분석은 전혀 마이너할 수가 없겠죠. 때문에 이제 FDA 측에서의 검토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정세호 대표 또한 이것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클래스 2가 될 만한 항목들 두 가지가 있죠. 2번과 4번 항목을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제조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대한 후속평가 및 검사가 필요한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항서제약 측의 퍼실리티 이슈가 문제됐었다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후속평가나 검사 필요하겠죠. 때문에 클래스 2로 분류가 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너무 확정적인 표현을 썼었는데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 프로세서 성능 자격 지원을 하기 위한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의 양이 좀 방대한 경우, 즉 대량의 데이터가 포함된 모든 재제출. 아까 말씀드렸죠. 대량의 데이터 제출한다고. 자, 이것 때문에 클래스 2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시장에서도 이거 승인이 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라고 좀 받아들이고 있어서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좀 안 좋은 내용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안 좋겠죠, 당연히. 주가가 보합 흐름이 나오나 주가가 빠지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든 승인될 확률은 더 올라간 거고 승인은 100%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리보세라님과 카밀리주맙에 대한 병역요법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현재도 미국이 이걸 견제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럼 추후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 이런 걸 저점에 살 수 있는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걸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발행됐던 이 CB에 대해서도 어차피 1년 후에 이제 전환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난 3월에 발행됐던 3년물 600억, 여기는 이제 배우 소지섭 씨도 참여했었죠. 무려 10억치를 투자하셨었는데 이런 내용도 있고, 이제 이번에는 330억 규모, 거의 합치면은 930억, 1000억이 약간 안 되는 규모긴 한데, 자, 이게 1년 후에 전환이 가능하잖아요. 전환 가격도 살펴보면은 요거는 약 6만 6천 원 정도 돼요. 아, 요게 아니라 요거 최근에 발행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원래는 이제 7만 9,670원, 거의 이제 8만 원 돈이었는데 이거 조정가액 전환돼 갖고 지금 5만 9천 원 정도, 약 6만 원 꼴이죠. 그래서 이거 합쳐봤자 한 6만 3천 원 정도. 물론 이제 이 비중을 고려한다면 한 6만 1천 원 정도 될 겁니다. 평균 단가가. 자, 그러면 이제 이 12 세력들 입장에서도 1년 후에 이 HLB의 주가가 최소 6만 원의 2배 정도, 12만 원이죠. 일단 요 2배가 왜 나왔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CB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전환가액의 2배 이상의 수익을 남겨먹는 걸 목표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2배를 산정한 거고요. 1년 후에 충분히 12만 원 이상 올라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번에 새롭게 12 발행할 때도 투자를 했겠죠. 뭐 FNF나 박지윤 씨 같은 이제 개인 분들이 좀 많이 투자를 하셨어요. 왜 했겠냐면 당연히 이제 HLB가 추후에 승인되고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물론 저도 이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주가가 빠지는 상황을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현재 상황에서 이 리보세라니까 카밀리 주맙에 대한 재승인을 위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이미 그것들은 진양원 회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재심사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한 다음에 제출하겠죠. 제출하면 한 달 이내로 클래스 분류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재심사가 재승인이 떨어지겠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그냥 진양권 회장님께서 잘 해줄 거다라는 걸 이제 조금 응원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걸 저는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고 보합 움직임이 나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상승보다는 하락 쪽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예요. 다운사이드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65,800원 뭐 이런 구간들 있죠. 혹은 73,000원. 일단은 지금 현재 지지 구간이 이 88,000원입니다. 88,000원 부근에서 1차적으로 좀 매수를 진행하시면서 비중 조금 늘려가시고, 주가 더 빠지면 73,000원 부근에서 2차 매수, 더 빠지면 65,800원 부근에서 3차 매수, 이렇게 3차례 정도 매수를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는 낮추고 비중을 늘려가시면 결국 결과가 나오게 되고 승인되면서 여러분들은 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매번 이제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익절을 진행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찌 보면 비슷한 얘기긴 해요. 같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쉽게 좀 더 긍정적으로 풀어드린 거예요. 어차피 빠질 건데 빠지면 좀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해서 들고 가자.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HAB가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오늘은 드린 거고, 지난 영상들에서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은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될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클래스 2로 분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이거를 빠지니까 오히려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때도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먼저 한 다음에, 즉 이제 익절을 한 다음에 이 익절한 금액으로 낮은 가격에서 재매수하면 너무나 좋겠죠.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러면 들고 계시고 의미 있는 구간들 올 때마다 물타기,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가 낮춰가시고 비중 늘려가셔라 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도 조금 이 HLB 관련해서 매일같이 영상 찍어드리면서 브리핑을 드릴 거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 뭐 수급도 바뀔 거고 주가에 대한 방향성도 뭐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그대로 쭉 더 빠지든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떠한 방향성이. 참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주가에 대한 방향을 반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대응을 수정하면서 지속적으로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촬영할 당시에는 이 당시에 주어진 정보와 주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급하게 대응을 하셨더니 이 편집하고 업로드한 동안 이미 주가가 변한 거예요. 정보도 막 새롭게 생기고. 자, 그럼 당연히 대응이 달라질 텐데 이때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중 가서 대응을 하니까 당연히 뭐 수익이나 손실 부분이 있어서 변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 제 연락처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 실시간으로 문자를 드리든 뭐 급하면 전화까지 드릴 수 있겠죠. 아니면 제가 뭐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죠. 어떻게 하셔라.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좀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번호를 공개할 겁니다. 자,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거든요. 박탐정이라고 딱 세 글자로 저장하신 다음에 저한테 문자 한 개만 보내주세요. 문자로 H대응이라고 딱 세 글자 남겨놓으시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스팸 문자를 구분할 수 있겠죠. H대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HLB 주주님들께서 대응이 필요하셔서 저한테 문자를 주셨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에 대한 구독자 분이시고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제가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이거에 맞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에 대한 대응들 잡아 드릴 거고요. 언제까지? 최종 매도가까지. 그게 언제냐? 일단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투자자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12만원, 1차적으로는 12만원까지 지속적으로 HLB에 대한 대응들 잡아 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하실 분은 H대응이라고 지금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저와 함께 조금 HLB 수익으로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단기간 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 단기 급등주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제가 준비한 비공개 특별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AI 의료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HLB 영상 찍으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HLB 그룹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M&A 그리고 지분 투자를 통해서 덩치를 불려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추후에 M&A 또는 지분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AI 의료업계에 있어서 좀 강자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얼마나 좀 강자냐면 일단 이 유방암 진단 분야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예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 이 유방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거의 전공의 수준까지 AI가 올라왔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AI라는 것 특성상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똑똑해지고 정교해집니다. 자, 그러면 날이 가면 갈수록 전공의 수준을 넘어서 더더욱 똑똑해지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추후에 지속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때 좀 큰 대시세가 나왔다가 현재 주가가 쫙 빠진 상태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진양건 회장님이 얼마나 조금 지분 투자나 M&A에 있어서 좀 투자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지 아마 아실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괜찮은 종목이 여기 있을 때가 좋을까요? 여기 있을 때가 좋을까요? 당연히 쌀 때가 좋겠죠. 자, 이러한 점을 근거로 들어서 진양건 회장님이 충분히 M&A나 지분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 중 한 개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미친 듯한 폭등이 날 거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기분 좋은 상승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딱 이 구간에서 바닥 다지기 하고 있고요. 현재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조금 주목을 받으면서 이 종목은 살짝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시장은 항상 순환매가 돌아요. 순환매 돌면서 이 종목에 대한 수급 이제 흔히 돈이 들어온다고 하죠. 돈이 들어오는 순간 다시 한번 급등 나와주면서 단기간 내에 폭발적인 상승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010-4123-8575 제 번호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이쪽으로 H특별이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HLB에 대한 특별 종목 어떠한 종목인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받아가셔서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소액으로 진입하신 다음에 좀 기분 좋은 이런 상승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명뿐만 아니라 타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언제 매수하셔야 되고 얼마 이하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받아가신 다음에 좀 그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좀 큰 금액을 태우실 거면 저한테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큰 금액 태우실 거면 제가 대응을 잡아드려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그만큼 리스크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대응해야 되니까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나 큰 금액 태울 거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좀 많은 돈 벌어 가시고 좀 기분 좋게 주식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